네, 지난해 꽤 양호했던 증시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엔터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차가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성적표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엔터주 전반의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엔터 미디어 업종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부터 봤을 때 계속 엔터주를 이끄는 키워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연초부터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왔고요. 변동성이 주가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6년의 전망 리포트 내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지난해 엔터주 흐름 좀 정리해보고 올해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굉장히 훈풍을 이제 일으키면서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소멸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상반기 때 올랐던 부분을 좀 시장에 반납하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을 조금 본다면 중국 그리고 실적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작년 3분기 때 대규모로 기업들마다 좀 실적을 미스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해소된 가운데 실적 쇼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하반기는 조금 엔터가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에는 다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 항상 엔터나 미디어 업종들은 연말 연초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다음날 다시 빠지고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1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중국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키워드를 새롭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또 리포트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미 시장을 또 판단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북미 시장을 엔터 산업의 첫 번째 업사이드로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북미 시장의 성과를 판단해야 할 때 어떤 지표를 좀 확인해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북미는 사실 전 세계 음악 시장 중에 시장 규모가 가장 큰 1위의 음악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성과가 엔터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업사이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북미를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 규모만 크다고 해서 우리 가수들이 잘 하냐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런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북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흐름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북미에서 스타디움급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몇 없었다면 작년에는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도 북미 시장에서 13번의 대규모 스타디움급의 투어를 마무리를 했고 이제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블랙핑크나 트와이스의 공연에서도 북미에서 정말 대규모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서야 조금씩 가시화가 숫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북미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 지표가 사실 뭐 마땅히 있는 건 아닌데 북미에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빌보드 핫백 차트라고 하는 그 곡이 미국 대중들에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백 차트의 입성 여부가 결국 북미 시장에서의 공연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매년 4월, 8월에 있는 뭐 코첼라, 롤라팔로자 같은 미국의 대형 페스티벌에 올라가는 즉 그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가수가 있다고 하면 다음 월드 투어 때 북미를 꼭 찍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선행 지표로서 보기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북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지 인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메가 IP 컴백 역시나 시장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는 3월 20일에 BTS 컴백, 이제 완전체 컴백이 확정됐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 기다린 만큼 시장에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 빅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 메가 IP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좀 내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메가 IP라고 하는 게 이제 각 기획사들마다 대규모, 즉 대형 아티스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대형 아티스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이브에는 이제 BTS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YG에는 이제 뭐 블랙핑크, 그리고 JYP에는 이제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최근에 좀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SM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진행한 투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탄소년단이야 워낙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규모 자체가 성장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투어, 그러니까 23년 그때 진행했었던 투어에 전체 모객 수가 한 70만 명 내외 정도였는데 이번에 진행을 끝낸 월드 투어의 총 모객 수가 약 220만 명,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공연, 올해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트와이스랑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모객이 이제 전체 모객이 뭐 최소 210에서 많게는 250만 명까지 기대될 정도로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런 메가 IP들의 전체 공연 모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까지 성장을 했고요. 또 내년에 이어지는 투어에서는 300만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메가 IP들이 많을수록 기업들에서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게 있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컴백일이 또 정해졌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달릴 수 있는 재료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BTS가 얼마나 또 공연에서 성장을 보여줄지를 조금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가 IP가 생각보다 성과를 정말 크게 내고 있고 실적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엔터 업종 바라볼 때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야 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제시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이브를 말씀을 BTS 드리는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이제 뭐 BTS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었던 부분이 BTS의 컴백인데 날짜도 정해졌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다음 주죠. 14일 0시에 월드 투어 스케줄도 같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두 번째 포인트가 BTS의 컴백과 월드 투어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주 중에 시장에 공개가 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사실 BTS가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북미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북미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BTS 말고도 그 밑에 있는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의 북미에서의 성과가 조금 올해 좀 가시화되면서 BTS 플러스 소속 아티스트가 실적 성장 그리고 리레이팅 할 수 있는 포인트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콘텐츠 섹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주가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2025년 하반기에 실적도 주가도 모두 부진했습니다.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올해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미디어 업종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올해는 그래도 업황에서는 개선될 부분은 좀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기대할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에 드라마가 딱히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목 슬롯 자체가 너무 광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비운 채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수목 슬롯이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2개밖에 돌지 못했던 편성이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3개로 편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외형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올해는 좀 만들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편성이 확대되면서 제작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가는 제작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좀 정해놨습니다. 너무너무 제작비가 비싸지지 않게 수익성을 가져가는 작품으로 편성을 채우자라는 느낌으로 수익성까지도 같이 제고하면서 편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효율 효과가 수익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늘령 해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동시 방영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작
동시 방영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테마에 맞춰 봤을 때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같이 좀 본다면 뭐 테마나 업황이나 뭐 수익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올해 미디어도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편성이 회복되고 있고 중국 관련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연구원님께서 미디어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고 계신지 토픽 종목 골라주신다면요. 크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 가장 업황과 수익성에서의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만한 회사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올해부터 또 수요일, 목요일 수목 슬롯이 생기기 때문에 편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작비 효율화를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작년과 올해에서의 전체 제작비에서 약간의 어떤 개선이 좀 나오면서 전체 수익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품당 수익성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선호하고요. 그 외에 미디어라는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SAM젠터, 이제 네. 쌈지라고 부르는 이 쌈젠터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 다들 기사로 많이 보셨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24일에 성수동에 더 티니핑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 아니고요. 그냥 매장 자체를 오프라인 스토어를 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모델이 마이핑이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나만의 이제 캐릭터 피규어를 가지고 가는 건데 꽤 비쌉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거의 8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핑이라고 하는 자체 제작 상품을 기반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 자체 제작 상품을 통한 외형 성장, 마진 개선을 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를 보는 그림에서는 충분히 좀 다시 볼 만한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 성장과 함께 올해는 좀 글로벌로 진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쌈지엔터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쌈젠터에 대한 의견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연말 연초에 재밌게 본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모두 제작사가 콘텐츠리 중앙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자가 김부장이라던가 자백의 대가, 흑백요리사 2까지 모두 흥행도 성공을 했고 인기가 좀 증명됐다라고 싶은데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는 올해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콘텐츠리 중앙이 너무 재밌는 콘텐츠 많거든요. 그쵸.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극장,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극장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갔었던 게 이제 주토피아 보러 가장 최근에 갔었던. 네. 그러니까 극장 자체가 지금 볼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극장에서의 손익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은 방송 측면에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극장에서의 부진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극장에서의 개선은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방송에서도 작년 대비 올해 조금 많이 개선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회사가 SLL이라고 하는 드라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능, 스튜디오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뭐 흑백 요리사를 만든 그런 스튜디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능으로도 계속적으로 IP의 흥행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또 가수 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능 그리고 이제 뭐 엔터 다 같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콘텐츠리 중앙에서 가장 큰 실적 부진을 이끌어왔었던 윕이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해는 그 윕의 실적을 견인했었던 그 더 썸머라고 하는 더 썸머 뭐 아이턴 프리티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의 영화화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윕이라는 회사에서 올해는 좀 연간 턴어라운드를 기대함에 따라 콘텐츠리 중앙도 연간 실적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같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연간으로 실적이나 흑자 전환해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주가에도 상승 여력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터 미디어주 주가 전망, 앞으로의 전망 여쭤봤는데 이제 새해니까요. 2026년 엔터 미디어 업황을 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올해를 기대해 본다면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모두 다 관건은 글로벌로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엔터에서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미라는 시장에서 얼마나 더 유의미한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엔터라는 산업에 리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이어지면서 외형과 함께 수익성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해외로 얼마나 우리가 더 판매를 늘릴 수 있는지 근데 관건이 되려면 편성이 늘어야 되는 거겠죠. 업황도 다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도 미디어도 모두 다 올해는 좀 해외로 확장되는 한 해가 되면서 지금보다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해외로 뻗어나가는 2026년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주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동안 좀 침체됐었던 주가에도 장밋빛 전망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시다증권 이현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